자, 좀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1번, 두 번째 줄을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씩 표현은 여러 가지고 저걸 또 풀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1번에 저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5를 곱해봅니다. 그럼 5 곱하기 각 AOB는 4 곱하기 각 AOC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얘는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각 AOB와 각 AOC는 몇 대 몇일까요? 그죠? AOB랑 AOC는 네, 4대 5. 4대 5로 써져야 이렇게 곱해지면서 4AOC 이렇게 곱해지면서 5AOB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5대 4가 아니고 4대 5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 봅시다. 그러면 AOB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각이 4의 비율을 가질 때 이 각은 5의 비율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비율이 그런 거지 각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이럴 때 비율이 이렇다면 보통은 각 AOB를 쓸 때 4x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비율인데 각을 직접적으로 수치화하려면 미지수를 찾고 4x. 그럼 결과적으로 각 AOC는 몇 x? 5x라고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4x고 여기까지가 4x고 여기까지가 5x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몇 x가 남죠? x가 남네요. 5x에서 4x를 빼야 저기 색칠한 x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1번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2번도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해하시도록 합니다. 2번은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 5 각 DOE는 4 각 COE. 자, 위와 같은 비례니까 따라서 각 DOE와 각 COE의 비례는 몇 대 몇? 4대 5. 이번 2번도 이래요. DOE 여기입니다. COE 여기에요. 4대 5니까 여기에다가 4x, 5x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뭐라 써야 되죠? 4y, 5y.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x로 쓰게 되면 이쪽의 각의 비율과 이쪽의 각의 비율이 같이 되면서 각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미지수를 비례는 4와 5로 가는데 다른 미지수 여기를 4y 여기를 5y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y? 그냥 y 이렇게 되겠네요. 5y에서 4y를 뺀 각이니까. 자, 이제 문제 마무리. 문제 마무리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몇 도죠? 180이에요. 그래서 저 180은 누구랑 누구를 여기는 써져 있는 미지수 중에 누구와 누구를 더하면 180이 나오는 거죠? 네, 5x와 5y를 더하면 180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문제 보세요. 각 BOD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BOD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럼 x와 y를 더하라는 얘기네? 양변을 뭘로 나누시면 돼요? 5로 나누시면 x 더하기 y는 5로 나누면 36. 따라서 각 BOD의 크기는 36도가 된다. 109번 다음 그림에서 점 M은 AB의 중점, N은 BC의 중점. AB와 BC가 5대2 일 때 MN의 길이가 21,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중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잡아볼까요? 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Y가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리고 X하고 Y를 더하면 21이 나오네요.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는 2x와 2y를 더한 길이니까 저 식의 2배 하면 되겠죠?
4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42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A부터 여기까지 C. 근데 B가 여기 있어요. 여기쯤에 B. 근데 이 비율이 5대 2. 비율 나오면 이건 비례인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미지수 쓰시면 비례가 아니고 값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5x와 2x를 더하면 전체 AC 길이인 4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7x가 42, 양변 7로 나누면 x는 6. BC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x에다 6 집어넣으면 BC의 길이는 12가 정답이 되겠죠. 아까 그 5분의 4라고 나왔던 그 문제보다는 좀 더 쉬운 내용입니다. 이게 분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배수를 성립시킬 수 있는 문제죠. AOB 여기에요. 얘가 BOC 여기에 몇 배? 3배. 그럼 작은 각에다 미지수를 둬야 큰 각의 표현이 편합니다. 큰 각에 미지수를 두게 되면 작은 각을 분수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x를 두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는 몇 x?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E 여기입니다. 이 각이 COD 이 각의 몇 배? 4배.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4y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남은 건 문제 좀 이상했어요. 여기를 잘못 잡았어요. COE가 여기가 아니네요. 지금 DOE를 잡아놨네요. 미안합니다.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COE면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가 여기 있는 각의 몇 배? 4배. 여기를 두게 되면 이 전체는 4y가 되죠. 이 전체 값은 4y인데 그럼 여기는 몇 y예요? 4y에서 y를 뺐으니까 3y가 되겠죠. 네. 그리고는 이렇게 더하면 180도네요. 그럼 3x, x, 4x, 3y, y, 4y 합치면 180. 4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45도. 근데 x와 더하기 y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가?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네요. BOD. 얘가 x 더하기 y라는 값이니까 45도. 좌표 표면에 5개 점이 있죠. A, B, C, D.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하네요. 어쨌든 대략 위치가 이제 파악은 되는데 x축과 거리가 가장 먼 점과 y축과 가장 거리가 먼 점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일단 x축부터. x축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x축이에요. 그래서 A한테 물어봐요. A, 너 나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야? A는 얼마죠? 1이에요. x축과 각각 있는 점이 떨어져 있는 거리 A는 1만큼. B는 얼마큼 떨어졌나요? 요만큼이 거리겠죠? 네, 4. C는 2. 근데 마이너스 2 아닌가요? 좌표점은 밑으로 내가 2칸 내려가지만 거리는 양음의 개념에서 양만 취하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 3 2 누가 제일 먼가요? 네, 그래서 x축과 가장 거리가 먼 지점은 점 B가 되고, 이제 살짝 지우신 다음에 이번에는 y축 여기. 얘가 거리랑 얘랑 거리가 가장 먼 애를 찾아요. 근데 A한테 물어봐. y축 위에서 A한테 B, C, D, E. A한테 얼마나 떨어져 있니? 얼마나 떨어져 있나? 3칸, 3. B한테 얼마나 떨어져 있죠? 2. C한테 1. D한테 2. E한테 4. 그래서 점 E가
네, y축에서 가장 먼 지점이 됩니다. 네, 이번에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네요. 네, 가장 가까운 거 C. 네, 점 C가 정답입니다. 네. 네, 차례대로.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문제에서 보면 차례대로 구하시오라고 됐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써야 답이지. 이걸 바꿔 쓰면 틀린 답이 됩니다. 네 점 A, B, C, D가 이 순서대로 한 직선 위에 있고 다음 족은 조건이겠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CD의 길이를 구하시오. A, B, C, D가 쭉 있는데요. 이 A, B, C, D가 이 순서대로라는 뜻은 A, B, C, D 순서대로 A가 맨 왼쪽, 그 다음 B, C, D 이런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리를 잡아줘야 돼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어요. C는 잠깐 건너뛰고 근데 그 거리가 2대 3이에요. 이렇게. 다음 B는 여기 있는 B는 A하고 C에 중점에 있네. 그럼 A에서 B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B에서 C로 똑같은 거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C가 있다고 치고 이 B는 얼마예요? 이겠네요. 중점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서 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는 얼마 남죠? 1 남네요. 비례로 본다면. 그럼 선분 AD의 길이가 전체 길이를 말하죠. 이 전체 AD의 길이가 아이고 그냥 해도 되는데 참 성격이 이상하였나? 이런 거 왜 못 참지? 그냥 해도 되는데. 네. AD의 길이가 35. 그럼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비례는 이런데 실제 길이는 35cm랍니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CD의 길이를 구하시오. CD를 어디 구하라는 얘기죠? 요 길이를 구하는 얘기예요. 요 길이.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한 토막이잖아요? 전체는 몇 토막이에요? 5토막이네요. 그럼 내가 구하는 선분 CD의 길이는 전체 길이인 선분 AD 길이의 몇 분의 몇을 가졌나요? 5분의 1을 가졌네요.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AD 길이가 35. 그러니까 정답은 7.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은 좀 약간 그림도 필요하긴 한데 좀 더 간편하게 그냥 완전 처음부터 다 하나씩 다 세는 방법 말고 이렇게 반원위에 5개 점이 있는데 직선 개수, 반직선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직선 개수부터 구해봅시다. 이게 P죠. 자, 직선 점이 몇 개 있나요? 5개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일일이 긋기 좀 귀찮을 때는 뭐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A에서 그을 수 있는 점의 개수, A에서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직접 다 그린 다음에 그 B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중국이 발생하죠. 이걸 계속 그리다 보면 내가 아까 이걸 셌나 안 셌나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접 아직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 이걸 꼭 다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난 다행인데 나 이해가 되네. 저런 것도 좀 참고해서 풀이를 보면 나쁘지 않겠네. 받아들이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저런 게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이게 단원이 아니고 원이었다고 칩시다. 원이 왜 이 모양이야? 네. 원이었다고 칩시다. 원 위에 이렇게 5개 점이 있었어요. A, B, C, D, E. 이렇게 원 위에 5개 점이 있었다면 직선을 만들 때는 점이 몇 개 필요하죠?
두 개 필요하죠. 알파벳 두 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배열할 수 있는 알파벳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D가 오든 E가 오든 5개 중에 하나 오겠죠. 그럼 뭐 하나가 왔다가 칩시다. 뭐 A가 왔다가 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개 올 수 있나요? 4개 올 수 있죠. 남아있는 4개 중에 하나 고를 테니까. 그걸 다 곱하면 20개인데 아까 한 것처럼 직선 AB랑 직선 BA는 중복이 발생하죠.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하냐면 알파벳 2개가 앞뒤 순서 뒤바뀌는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번의 중복이 매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전체 직선의 개수는 10개입니다. 됐죠? 근데 얘랑 그림이 다르잖아. 원일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원 위에 5개 점. 그러면 직선 개수는 5개 중에 하나, 5. 4개 중에 하나, 4. 2를 곱하면 20. 근데 AB, BA 같으니까 중복 2번. 나눠주면 10개. 이러면 딱 쉽게 계산이 떨어지네. 반직선이라. 근데 그건 반직선이잖아? 뭐가 문제죠? 딴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 있는 직선 위에서 2개 점을 잡았을 때는 직선이 1개밖에 안 나오죠. 이건 원 위에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일직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맞니? 그럼 이 20개, 이 10개 중에는, 이 10개 중에 여기 있는 이 2점에서 2개를 선택했을 때는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죠? 네. 근데 이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2개밖에 안 돼서 상관이 없네요. 좀 더 있었어야 사실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반원인데도 불구하고 2개밖에 안 돼서 네, 그냥 답이 10개입니다. 네. 사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밑에 점을 잘못 세고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른 문제 좀 바꿔서. 너무 문제가 재미없어요. 순간 반원이에요. 위에 점이 하나, 둘, 3개 있어요. 아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지만 밑에 점이 3개 있다고 칩시다. 2개가 아니고 3개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직선을 만들 때 점이 몇 개 있죠 지금? 6개. 그치? 6개 중에 하나니까 6. 그 다음은 나머지 5개 중에 하나인데 중복 2번. 몇 개? 15개. 근데 실제로 원이면 15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여기는 3점, 2점, 2점, 2점. 이 3점 중에 2점을 뽑아서 직선을 만들 때는 실제로 직선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1개밖에 안 그려져요. 직선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3점에서 2개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었다는 그 직선의 개수를 일단 빼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3개 점에서 직선을 만들려면 3개 점 중에 하나, 2개 점 중에 하나, 이걸 2로 나눠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는 몇 개 직선이 나왔다고 계산이 된 겁니까? 3개 직선이 나왔다고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3개를 빼줘요. 12개. 근데 문제는 아까 여기 3점에서 2점을 뽑아서 직선 만들 때는 실제로 이 15개 중에는 여기 안에서 직선이 3개 나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수를 몽땅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12개밖에 직선이 안 나올 텐데 그래도 3점을 잇는 직선이 하나는 존재하니까 요 한 개를 덧셈해서 실제로는 13개의 직선이 나오게 돼요. 좀 어렵죠? 많이 이해하기 힘든가요? 다시 한번 이왕 설명했으니까 원이 하나 있어요. 좀 색깔이 너무 빨간색이라 네, 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점을 A, B, C, D, E, F 이렇게 되면 6개죠. 이렇게 원 위에 3개 점을 놨다 칩시다. 6개 점을 놨다 칩시다. 왜 원과 반직선의 차이가 있냐면 원 같은 경우는 이 3개 점 중에 어떤 3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원 같은 경우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여기 F 이렇게 두다 보면 얘 그림과 얘 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3점도
똑같은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직선을 계산할 때 좀 전에 처리했던 그런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 세 개 점이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개 점에서 두 개 점을 뽑게 되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직선 개수보다 적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봐봐. DEF, 여기 DEF 있잖아요. 원일 때 DEF를 보세요. D, E, F. 여기만 봅시다.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세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개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죠? 직선 DEF 세 개 점 중에 한 점을 갖다 꽂아요. 나머지 한 점을 갖다 꽂아요. 근데 직선은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두 번이 중복이 발생하네? 그래서 세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안 그래봐도 세 개가 이런 방식으로 구해진다는 뜻이죠. 근데 얘가 반직선에서 일직선상에 세 점이 놓이게 되면 이런 계산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을 때 세 점 중에 여기서는 직선을 만드시오. 그러면 세 점 중에 두 점, 세 점 중에 한 점, 나머지 한 점, 이걸 2로 나눠. 그럼 직선이 원래 세 개 나와야 되는데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는 방법과 이렇게 세는 방법, 반원에서는 약간의 혼란, 안 그려지는 직선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얘를 마치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원 위에 6개 있는 점인 것처럼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계산은 원 위에 있는 6개 점 중에 2점을 뽑아서 직선의 개수를 만들 때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값 총 15개의 직선이 나와. 근데 아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6개 점 중에 2점 뽑아서 직선 만드는데 그 6개 점 중에 할 때 그 6개가 여기서 만들어질 때 혹시 이 3개 점 중에서 3개의 점 중에서 2개 점을 선택할 때는 이게 문제가 꼬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아예 여기서 나타난 직선을 싹 다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직선의 개수는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걸 2로 나누면 3개. 이 15개 중에 3개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12개가 나오지. 근데 12개 나오는데 여기서 싹 빼게 되면 이거 여기서 직선을 싹 빼게 되면 직선이 하나도 안 그려지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는 직선이 하나는 그려지거든요. DE든 DF든 EF든 FD든 FE든 하나는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하나를 더해서 정답은 13개 이렇게 잡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반원일 때도 좀 쉽게 직접 일일이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근데 워낙 문제 자체가 쉬워서 좀 심심하긴 해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 됐어요? 그 직선의 개수 몇 개라고 여기는? 네, 10개. 두 번째, 반직선의 개수. 반직선 개수는 직선하고 2로 나눴죠. 왜 나눴나요? 중복이 생기니까. 근데 반직선은 중복이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몇 개죠? 20개. 네.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죠. 아까 비슷한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반직선은 중복이 없다. 그러므로 2로 나눌 필요 없다. 그래서 20개가 나온다. 내가 오늘 긴팔 입어서 그런가? 나만 더운가 지금? 나 긴팔 입어서 그런가 봐 지금. 아까 비가 추적추적 한다고 선생님 오전에 비를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맞았는데 좀 몸이 좀 으실으실 추워가지고 긴팔 입어야 되나? 그래서 긴팔 입고 나왔더니 약간 더워 나 지금. 나만 더운 거지. 반팔도 더워요? 그렇군요. 약간 더운가 보네. 그렇군요.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다음 그림은 세 점 CDE. CDE 저기 나오죠? CDE. 네, 이렇게 세 개. CDE. 각각 AB, BC, AD의 중점. C는 AB의 중점.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BC 여기 있는 길이.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가 서로 같아요. 아이고.
그 다음 AD 여기 요만큼과 요만큼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AB의 길이, 전체 길이는 C 길이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길이의 전체 길이는 몇 배냐고 물어봤네요. 몇 배냐고. 그럼 비율을 천천히 좀 잡아봅시다. 네. 여기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좀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잡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서 잡고. 그럼 뭐 이런 거겠죠? 비례를 이게 좀 나머지 안 맞는 비례도 있기 때문에 너무 1대1로 잡으면 1대1로 잡아도 돼요. 안 되면 분수로 잡고 가면 되니까. 근데 잡아본다면 기어볼게요. 구간 아까 선생님이 쓸 때 그림을 요렇게랑 이렇게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갖고 얘랑 갖고 얘랑 이렇게 같았죠? 여기서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내가 1로 잡읍시다. 길이가 1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비례를 비율값을 1로 잡는다면 여기도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가 2니까요. 같은 비율이니까. 그렇죠? 그럼 요만큼은 1이고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남나요? 잘 보이나요? 요만큼은 이만큼이 4잖아. 근데 4에서 1을 뺐으니까 여기는 3이 남겠죠. 그럼 여기는 3의 절반값이니까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이 남겠죠. 자, 그리고 보면 여기가 보여요. 여기는 얼마가 남는 거죠? 안 보이나? 2분의 1. 왜 2분의 1? 요만큼 2분의 3이잖아요? 거기서 1을 뺀 거니까 2분의 3 빼기 2분의 2 그러면 2분의 1이 남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저희는 막 지금 바빠 손이 뭔가를 막 계산하고 있는 이해됐어요?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선분 EC는 비율로 본다면 2분의 1인데 선분 AB는 4죠. 자, 이랬을 때 AB가 EC 혹은 CE의 몇 배입니까? 이런 거를 요 문장을 이렇게 수학적 식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모는 세모의 몇 배인가요? 그러면 보통 이런 배수를 처리할 때는 분수 형태를 쓰면 계산이 빨라지거든요. 그럼 이게 세모분의 네모인가요? 아니면 네모분의 세모인가요? 이렇게 해서 배 이렇게 붙이면 답인데 네모분의 세모입니까? 세모분의 네모입니까? 네모분의 세모입니까? 앞이 맞아요? 뒤가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보면 또 모르겠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4는 2의 몇 배인가요? 4가 주인공이죠. 4는 2의 몇 배예요? 2배잖아. 그럼 2분의 4배가 맞는 거야? 4분의 2배가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는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고 는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는 뜻이에요. 비율을 잡을 때는. 그럼 얘도 선분 AB의 길이는 AB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분자로. 그럼 그 뒤에 있는 선분 C가 분모로. 그래야 이게 몇 배라는 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숫자를 쓰시면 돼요. AB의 길이는 4, C의 길이는 2분의 1배. 분수식 계산하기 힘드니까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2를 곱해요. 그럼 분자도 2를 곱해야 되겠죠. 약분시키면 몇 배? 8배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분수값이 나와서 조금 불편하긴 하죠.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문장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AB는 C의 몇 배입니까?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 걸 분자에 두고 선분 C 길이를 구한 걸 분모에 둬서 이걸 몇 배 이렇게 일단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1순위인 거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잡아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잡을 때 이랬었죠. 선분 AC 길이와 선분 CB 길이가 서로 같고 선분 DB 길이와 선분 CD 길이가 같고 선분 A 길이와 선분 CD 길이가 같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비율을 잡다 보니까 약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1대1로 잡으면 이게 1대1 그럼 여기는 2 그럼 여기 2 여기는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약간의 요령 1대1로 잡지 말고 2대2로 잡는 거예요. 비율을. 근데 2대2나 1대1이나 똑같잖아요. 같은 변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4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전체는 얼마죠? 8. 근데 여기가 2라면 파란색 부분,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파란색의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언제? 얼마야? 6이에요. 6을 반반 쪼갰잖아?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문제에서 원했던 C2의 길이는 3에서 2를 뺀 거니까 1이 남네. C2는 1이 되고 AB는 8이 되고 그래서 8배가 된다. 이렇게 하면 분수값 없이 좀 더 단순하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1대1 이런 느낌보다는 요령껏 1대1로 하면 여차하면 분수값이 나오겠는데 조금 값에 여유를 더 볼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세 직선 어디가 세 직선이에요? AB, CD, EF 색깔로 이렇게 네, 이렇게 세 직선이 지나왔어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근데 AOC 이제 하나씩 표시해 봅시다. AOC 여기, COG 여기 1대3 그럼 여기를 X 얘는 3X BOF 여기 FOG 여기 1대3 여기 Y 얘 3Y. 자, 문제는 EOD의 크기를 구하시오. EOD가 어디예요? EOD 여기네. 자, EOD의 크기를 잘 보세요. EOD와 같은 각이 어딜까요? 물어보면 EOD가 만들어진 각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긴 각이죠.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맞대고 있는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고 배웠으니까 이 파란색 부분과 같은 각은 여기입니다. 3x 플러스 3y를 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그러니 이렇게 더하면 몇 도? 180도 4x 더하기 4y가 180이므로 양변 4로 나누면 x 플러스 y의 값은 45도가 되는데 우리는 3x가 필요하니까 3y가 필요하니까 양변에 3을 곱해요.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135도. 정답은 135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렇게 비율값 나오면 자꾸 미지수를 잡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꾸 들이는 게 좋아요. 답이다. 호감이다. 자, 이쪽 개선은 뭐냐면 전부 다 위치관계입니다. 위치관계라는 단어의 뜻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언과 무엇의 위치관계를 따지는데 처음에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점을 표현할 때는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느냐 아니면 직선 바깥에 있느냐. 위라는 거는 위아래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직선 위라는 표현은 직선에라는 뜻입니다. 직선에, 직선 선상에, 직선 놓여 있다, 직선에 놓여 있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라는 표현은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그럼 뭐라고 이건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얘는 직선 위에 있지 않다 혹은 직선 바깥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요. 점과 평면도 마찬가지죠. 점이 평면에 포함된다 혹은 평면 위에 있다. 이 B 같은 경우는 점 B는 평면 P 바깥에 있다 혹은 평면 위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상황이 중요합니다. 두 직선의 위치, 위에서는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였기에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 두 개의 직선이 평면에다 그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면 있죠? 평면에 내가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직선 두 개를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든지 아니면 일치하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해서 일치하게 그리든지 아니면 안 만나게 이건 안 만나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다. 얘네들은 만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만난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를 이제 두 글자 우리는 평행하다.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평행하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뜻이죠. 나란하다. 절대 만나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선생님 여기 평면을 말할 때 점은 저희가 대문자로 쓰는지 알겠는데 평면을 말할 때도 대문자로 말하나요? 네, 보통 평면도 이름을 정할 때는 대문자로 말해줍니다. 근데 이런 직선을 보니까 이 직선은 또 소문자인데요? 네, 직선은 소문자로 보통 표현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이 평면을 그리다 보면 그럼 선생님 이 평면 P는 평행사 변형을 그린 겁니까? 아닙니다.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위치관계를 따질 때 평면이라는 거는 꼭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크기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한히 크다는 뜻이에요. 크기를 딱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크기 요만큼 이게 아니에요. 무한히 큰 건데 무한히 큰 거를 그릴 방법이 없으니까. 두 번째, 모양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모양 평행선 변형인데요? 아니요.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라고 이 평면에 놓여있다는 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라고 살짝 눕혀놓은 모양을 그리다 보니까 이 모양을 그냥 채택한 것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이 파트에서 따지는 위치관계를 따질 때 평면의 모양은 크기나 모양 자체가 정의되지 않아요. 아셨죠? 무한히 크고 그 다음에 모양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위치관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꼬인 위치입니다. 자, 공간에서의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는 앞쪽과 똑같죠. 근데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한 평면 위에서 만난다. 한 평면 위에서 만난다. 요 세 가지는 한 평면 위에서 만난다. 근데 이번에는 위에도 써놨지만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다가 내가 직선 두 개를 놓는 방법인데 그 직선 두 개 이렇게 이게 약간 직선이에요. 굉장히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게 직선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한다. 그렇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꼬인 위치. 꼬인 위치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런 위치 관계. 얘는 이렇게 가는 직선, 얘는 이렇게 가는 직선. 그럼 얘네들은 만나나요? 만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거 평행하다 말하나요? 평행은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평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꼬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이 모서리 있죠. 저 모서리와 아래쪽에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는 이 직선은 꼬인 위치 관계입니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여기 써 있어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이때 우리는 이 관계를 꼬인 위치라고 말한다. 중요한 위치 관계입니다. 그 여기 평면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 이거는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참고라고 그러면 그냥 알아도 되고 그만 몰라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 가면 상당히 중요한 파트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 보충 설명 드릴 테니까 오늘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에 공간에서의 직선의 위치. 이거 두 개 남았네요. 네. 공간에서의 뭐 내용이 단순해서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공간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직선 하나랑 평면 하나를 놓을 수 있는 위치관계는 이렇게 평면에다가 직선이 뚫고 지나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평면에 직선이 이렇게 포함됐을 때, 그 다음은 평면과 직선이 이렇게 나란할 때, 이런 경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게 평면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선이죠. 이게 직선이라고 본다면 조 지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이 관계. 포함되는 관계는 이 평면에 이쪽에 보이는 바닥에 보이는 이 모서리는 포함되는 관계고 바닥에 있는 평면에 이렇게 이런 모서리들이 있죠. 이 바닥과 저 보이는 저 모서리는 평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 밑에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려면 직선에서 평면을 곧바로 내려 꽂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곧바로 내려 꽂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잘 봐. 빨리. 이게 평면이에요. 직선에서 평면을 내려 꽂아. 근데 직선이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만나는 각도가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면 선생님 이렇게 뒤로 눕혀놨거든요. 위치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각을 좀 옆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볼 때는 수직으로 보이는데 옆에서 볼 때는 수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직선이 평면에 수직이 되려면 이 직선이 평면에 완벽히 수직으로 내려 꽂혔습니다를 설명하려면 직선을 내려 꽂고 그 점에서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하나를 만들어요. 그 얘랑 수직인 걸 증명해. 그리고 다른 어느 방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방향 한 군데서 다시 이 점에서 만나는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을 그려요. 얘도 수직이야. 평면에 내려온 직선과 평면에 그려지는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증명하면 내려온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거를 말하며 이 기호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그 기호라고 했죠. 직선과 평면은 수직 관계가 된다. 그 점에서 여기 수선의 발까지 이 길이를 우리는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라 말한다. 자, 뒤쪽에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 공간과 공간의 위치 관계. 공간에서 두 개의 평면의 위치 관계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평면과 평면이 아래 보이는 평면과 옆에 보이는 평면이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두 개의 평면은 지금 우리 공간은 한정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면은 무한히 크고 무한히 긴 그리고 모양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평면과 이런 평면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쭉 이어지면서 교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교선이 생긴다. 혹은 평면 두 개가 일치한다. 아니면 아예 안 만나게 두 평면을 떨어뜨린 거죠. 위 천장, 아래 바닥. 안 만나는 평행한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두 평면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보이는 이 앞벽 있죠. 앞벽과 바닥에 보이는 이 바닥이 수직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수직이 증명되는 거냐면 앞에 보이는 평면에서 선을 하나 내려 꽂아요. 그 지점에서 바닥에 보이는 쪽으로 바닥에 보이는 선으로 선을 그어요. 그랬더니 그 두 개의 선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두 평면은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다른 단어보다 그냥 말로 쓰면 쑥쑥쑥 지나간 것처럼 보이긴 해. 근데 사실 내용이 중요한 위치 관계이긴 한데 뭐 이렇게 심도 있게 설명할 만한 중학교 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설명드렸으니 자리를 옮기셔서 여기 있는 문제를 이제 천천히 풀어보시도록 합시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